네, 전 세계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선재규의 월드엔 이슈 시간입니다. 재선에 성공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부정선거 논란 속에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내부에서 퇴진 요구가 쏟아지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선재규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함께 이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재선에 성공했던 마두라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집권 2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부정선거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금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베네수엘라 내부에서도 분열이 좀 있는 상황이라고요? 작년 선거 때 주요 야당들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부정선거라는 비판이 많았고요. 어쨌든 간에 당선이 돼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취임 선서를 했는데요. 지금 미국이 아주 집중적으로 두들겨 패는 그런 자세고요. 예. 네. 아시다시피 이제 좌우 간의 어떻게 대결인데 지금 대법원하고 군부는 마두로 대통령을 좀 지지하는 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회가 이제 우파가 잡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아주 노골적으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그런 묘한 그런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네, 이처럼 의회가 이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음에도 마두로 대통령 권력을 강화할 방침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재작년에 재헌 의회를 출범을 시켜서 현재 의회가 이제 우파가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좀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재헌의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국가 최고 기관이라고 셀프 법정까지 만들었는데요. 예. 지금 국제사회도 인정하지 않고 지금 견제가 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가 아직까지 합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제 마두로의 2기 집권이 국가 권력 찬탈이라는 그런 결의문까지 채택을 했습니다. 네. 그런 상태고 해서 국회의장이 지금 35살 먹은 과이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때 체포됐다가 풀려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또 그걸 아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베네수엘라 내부의 문제도 심각해 보이고 지금 미국이 원유 수출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에 이제 제재가 실행이 된다면 원유 수출이 이제 자금줄인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굉장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죽은 차베스 대통령 때부터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재를 계속 했었는데 그때는 금 판매를 못하게 베네수엘라가 금을 많이 팔거든요. 그거 견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채무 불이행 이제 조정하려면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석유는 가만히 놔뒀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석유 제재하는 것까지도 검토한다는 이제 소리가 들리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지금 그동안에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많이 샀었습니다. 예. 베네수엘라에 파는 석유의 한 절반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전부 미국에 갔었습니다. 아하.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이 이제는 석유 수출국이 됐죠. 예. 그러니까 이제 베네수엘라 석유가 아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석유줄을 끊겠다. 사실 치명적이죠. 베네수엘라 국가 수입의 한 90%가 석유 수입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이걸 지금 미국이 카드를 만지고 있는 걸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지금 베네수엘라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중남미 주변국들도 지금 이 마두로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중남미 우파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 마두로 대통령을 좀 국제사회에서 소외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차베스 대통령 때 베네수엘라 석유를 무기로 해가지고선 중남미의 좌파 국가들하고 많이 연대를 맺어놨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중남미도 지금 이렇게 우파 국가들이 많이 집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라질에 이른바 중남미의 트럼프라는 보나소우로 대통령이 취임을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도 이제 우파 쪽으로 이제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파 국가 원수들이 어제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만나서 이제 중남미의 새로운 질서를 맺자. 이게 이제 베네수엘라 견제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추진을 하고 지금 이른바 자유동맹도 만들겠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어떤 그런 좀 뒷받침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견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남미에서 대표적인 친미 국가가 콜롬비아인데 역시 마두로 정권 견제에 총대를 메고 나섰다고요. 브라질하고 이제 아르헨티나가 좀 이제 큰 국가죠. 네. 이제 콜롬비아는 조금 작은 나라인데 여기도 이제 두케 대통령이라고 여기도 우파입니다. 예. 이 사람도 어떤 역할 분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남미 국가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2008년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좌파 국가들이 많아서 주도를 해서 예. 만들었는데 이제 우파로 바뀌고 나니까 이 남미 국가연합이 필요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없애고 다른 걸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콜롬비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것도 지금 이제 어떤 트럼프의 어떤 영향력 하에서
중남미 재편하는 그런 거의 하나로 관측이 됩니다. 예. 네, 뭐 베네수엘라 문제 사실 외교 현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내부도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네. 알려져 있는데 살인적인 물가 상승 이걸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초래를 했잖아요. 뭐 저희가 어제도 보도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마두로 대통령이 이 위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뭐 최저임금 300% 인상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사실 실효성은 없어 보여요. 지금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죽이는 방법은 사실 경제 제재입니다. 예. 경제 제재 이제 아까도 석유 판매 이제 금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인플레가 살인적입니다. 몇천 %가 아니고 170만 %라는 얘기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최저임금을 올렸는데 네. 딴에는 올렸는데 그 올린 그 돈이 베네수엘라에서는 달걀 한 판 정도밖에 못 산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코끼리 비스켓입니다. 예.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달러에서 탈피하겠다 해서 지금 뭐 암호화폐를 가지고서 뭐 새로운 통화 시스템도 도입하겠다고 하고 뭐 안간힘을 쓰는데 경제 자체가 워낙 많이 망가져서 다만 이제 최근에 유가가 조금 좀 회복되는 조짐을 보여서 버티기는 하지만 예. 뭐 경제 자체가 망가져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트럼프가 이걸 아주 집중적으로 지금 공격을 할 태세입니다. 예. 코끼리에게 비스켓 주기라는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베네수엘라 경제가 이렇게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에서 월가마저도 이제 채무 압박을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네.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뭐 사면 초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채권이 이제 많이 발행을 했었고요. 예. 이제 그게 뭐 상당 부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정부가 채무 불이행 협상조차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조금 이제 월가에서 이제 정권도 바뀌고 하니까 이제 슬슬 이제 다시 또 투기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미 베네수엘라 채권 값은 지금 한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거의 예. 휴지나 다름없지만 투기꾼들한테 그게 또 기회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과이도라는 이 국회의장을 지금 뭐 들리는 얘기는 마두로를 제껴내고 그 자리에 올리려는 그런 공작을 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월가가 베네수엘라 정권이 바뀔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휴지 쪽이지만 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는 베네수엘라 채권값이 아이러니하게도 조금 올랐습니다. 물론 극히 조금 올랐는데 예. 일단 투기꾼들은 이런 그 위기 상황에서도 돈을 버는 데는 아주 역시 굉장히 대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손재규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